네,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4분 정도 남겨두고 있고요. 양쪽 지수 보시죠. 오늘 장도 마이너스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하락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0.34% 하락하면서 2636.64포인트로 출발을 준비합니다. 3거래일 연속해서 하락하면서 2630선대까지 밀려 내려오는 모습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5일 이동평균선이 계속 우하향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으면서 또 직전 저점 부근 2600선 부근까지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 오늘도 여전하고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어제 코스닥이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죠. 2차전지 소재라든지 장비 쪽으로 급락이 나오면서 지수도 2%나 밀렸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낙폭이 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0.48%, 4포인트 정도 추가 하락하면서 868.27포인트 정도 선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연속해서 하락세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이평선상으로는 어제 장에서 긴 음봉이 나오면서 5일선, 20일선 이탈이 나왔고 오늘 장 추가 하락이 나타난다면은 데드크로스 발생하게 됩니다. 이평선상의 움직임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 점검해 보시죠. 오늘 장에서는 하락 출발 앞두고 있는 종목이 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상승하는 종목은 개별 뉴스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눈에 띄는 몇몇 종목과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하게 그룹핑이 되지는 않고요. 평소에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정책이면은 뭐 빅데이터면 빅데이터, 원전이면 원전 이런 종목군들이 우르르 갭상승하면서 출발 분위기를 만들었었는데 오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별 뉴스 가진 종목군들만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전에 뉴스 나왔던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휴젤의 창업자가 지금 총원장으로 있는 서울리거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홍선범 서울리거 총원장 이 지금 디오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조금 복잡한데요. 서울리거의 관계사가 세심이라고 있습니다. 투자업체인데 이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디오를 인수한다고 하고요. 이 서울리거라는 업체가 뭐 하는 업체인가 좀 봤더니 원래는 모바일 액세서리 하던 업체인데 지금은 주요 이 캐시카우가 헬스케어 쪽 그리고 병원 관리 쪽 이쪽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휴젤이라는 업체를 잘 키웠던 그런 CEO가 현재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디오와의 이 시너지도 기대되지 않을까라는 시각이고요. 현재 관련된 종목으로는 서울리거 오늘장에서 20% 이상, 22% 정도의 급등으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오 쪽으로는 강한 반등은 아닌데요. 한 1% 정도 상승권 내 출발 대기하면서 이 두 종목 나란히 플러스권에서 자리 잡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더구전자입니다. 어제 오후에 또 강한 슈팅이 나왔었고 또 윗꼬리도 길게 달리면서 변동성이 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뉴스는 어제 장중에 나와서 좀 반영이 됐었는데 오늘 장 추가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볼 만한 내용입니다. 더구전자의 관계사 가운데서 Y2 솔루션이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이 업체와 이 투자사가 함께 전기차 충전기용 직류 전원 장치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오늘 장 10% 정도의 갭상승을 보여주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추가 상승세 만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에도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상승세 여전한데요.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3월 15일) 화요일 국내 증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벌써 3월도 절반이 갔습니다. 2022년 돼서 뭐 했나라는 생각도 많이 드실 거예요. 1월이면은 이제 1월 효과 나오겠지. 2월이면은 또 이 정도면 1월에 부진했으니까 또 반등이 나오겠지. 3월까지 이런 생각을, 이런 희망을 갖고서 투자하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2022년 들어서 하락만 하는 우리 증시가 좀 야속하실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바닥에 왔다라는 시각의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번 주에 FOMC 지나면은 뭔가 바닥이 잡히겠죠. 오늘 장만 놓고 봤을 때는 주요 일정들이 중국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매 판매하고 이 산업생산, 고정자산 투자 이 시리즈로 오늘장 오전에 발표가 되니까 이 부분 체크 필요해 보이고요. 국내에서는 뭐 공모청약이 있습니다. 공구음원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공모청약 되고요. 세아메카닉스도 공모청약 오늘부터 개시가 되니까 IPO 일정들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쪽 지수 출발부터 점검해 보시죠.
동시효과 때보다 조금 더 밀립니다. 0.5% 안팎의 마이너스권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피부터 보시죠. 현재 전고를 대비 0.6% 하락합니다. 2630선도 이탈해서 현재는 2629.86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해서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장 초반 분위기도 그다지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시죠. 코스닥은 어제 많이 밀렸는데 오늘 장에서는 약간은 그래도 브레이크를 잡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870선 부근이고요. 전거래일 대비 0.36%, 3포인트 정도 내주면서 869.2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기록했던 직전 저점 수준에서 과연 이 하락 브레이크가 걸릴지 여부 체크 필요해 보이고 양시장이 이렇게 마이너스권을 기록하고 있는데 간밤에 미국 증시 밀려 내려간 흐름 오늘 장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미국의 야간 선물은 플러스권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제도 그랬습니다. 미국의 야간 선물하고 최근에 이 연동되는 부분이 약해져서요. 우리 증시 장중에 어제도 야간 선물은 플러스권이었는데 딱히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더라고요. 함께 좀 체크해드리자면 지금의 미국의 3대 지수 야간 선물은 플러스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주체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쌍끌이 매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선물 나란히 팔고요. 그러면 코스피부터 보시죠. 외국인 쪽의 매도 물량이 180억 그리고 기관이 217억 원 매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400억 정도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이 벌써 7거래일 연속해서 매도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루에 팔 때 5천억 안팎으로 굵직굵직하게 매물을 출회하고 있어서 과연 오늘도 외국인이 어느 정도로 매물을 출회하면서 지수를 누를지 여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 됩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 74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지금 새로 고침하니까 물량이 좀 줄기는 하네요. 26억 원에 코스닥에서 외국인 매도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 42억 원 팔면서 역시나 어제 이어서 오늘도 쌍끌이 매도입니다. 개인 쪽에서 90억 정도 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프로그램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장 프로그램 상황도 양쪽 나란히 순매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소에서는 전체적으로 매도 물량이 500억 정도 되고 코스닥에서는 34억 원 프로그램 순매도 나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종별 동향 보겠습니다. 양쪽 지수가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업종별로도 대부분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밀려 내려가고 있는 섹터는 섬유의복으로 업종지수 2% 가깝게 하락하고 있고요. 어제도 이 중국 지역 일부 선전 지역을 봉쇄를 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좀 경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사드와 관련된 우려감 이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FNF를 눌렀습니다. 어제도 11%나 급락을 했는데 오늘 추가 하락하면서 전체적인 섬유의복 업종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FNF가 한 3%, 4% 정도 하락하면서 섬유의복 업종 지수가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관련 수혜주로 잘 나가던 건설 섹터 브레이크가 걸리는데요. 1%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HDC 현대산업개발 어제 강도 높은 규제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에 주가가 폭삭 주저앉았는데 여기에서 더 밀리면서 전반적인 건설업 섹터 그동안에는 정책 기대감에 기대가 상승을 했다면 오늘은 다시금 또 규제와 관련된 우려가 있습니다. 화학 sek터, 철강 금속, 오늘 소재 섹터도 별로 안 좋네요. 기계 섹터도 1% 중반의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굵직굵직한 섹터들 오늘 1에서 2% 정도의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버티는 쪽 보겠습니다. 가장 강한 쪽은 의료정밀인데요. 업종지수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인 흐름은 아니고 이 진단키트주 SD 바이오센서가 3% 정도의 플러스권 흐름을 보여주면서 업종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제외하고는 대체로 부진하고요. 특징으로 보자면 간밤에 미증시에서도 은행주들이 국채금리 상승에 힘을 얻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도 두드러지는 급등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은행 섹터가 그나마 좀 선방을 해주고 있다. KB금융도 지금 2% 오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의약품 섹터도 광보합권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총 상위주들은 하락이 조금 더 많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군들 내에서 상승 종목 먼저 좀 보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어제 급락이 나왔던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래도 바닥을 잡으려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플러스권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기아 정도 플러스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밀리는데
삼성전자입니다. 지루한 7만 원권의 줄다리기가 오늘도 이어지면서 7만 원, 69,900원, 100원, 200원 선 부근에 왔다 갔다 현재도 약보합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간밤에 미증시에서는 성장주들의 약세 움직임 나타냈고요. 지금 중국 지역 봉쇄를 하고 또 여러모로 또 원가도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급 차질을 빚어주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쪽 이쪽까지도 약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또 네온가스 수급이 잘 안 되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약보합권 정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3거래일 만에 반등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앞서 2거래일 연속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에는 좀 약한 1% 정도의 제한적인 반등입니다. 그래도 오늘 장 초반에 35만 5천 원에서 상장한 이후에 신저가를 쓰고 이제는 이것이 바닥인가 이 부분 오늘 장 많은 분들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3거래일 만에 반등은 일단은 나옵니다.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크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보합권 정도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현대기아차도 뭐 잠잠하고요. 그리고 어제 상대적으로 2차전지 관련된 종목 가운데서 강했던 삼성 SDI는 오늘은 또 하루 만에 힘이 빠지면서 1% 정도 하락하는 모습 띄고 있습니다. LG화학은 계속 밀리네요.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LG화학 다시금 신저가 나오고 있고요. 44만 3,500원에서 신저가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한 쪽은 역시나 은행주들 쪽인데 카카오뱅크가 강보합권 기록하고 있고 카카오뱅크는 닷새 연속해서 반등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KB금융도 4거래일 연속해서 반등, 현재는 1.6% 정도의 오름세를 띠면서 지금은 금융섹터, 은행주, 금리 인상 시 수혜주 이쪽만 다소 좀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반반입니다. 적절하게 섞여있는 상황이고요. 어제장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던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다소 힘이 빠져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2.5%가량 하락하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도 비슷한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식회계 관련해서 고의성이 없다라는 판단이 나오며 어제장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오늘장 이어가기보다는 조금은 차익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 밖에 2차전지 소재 섹터 어제 정말 많이 밀렸죠. 오늘장의 반등은 아니고요. 바닥을 잡는 정도의 흐름입니다. 에코프로비엠 강보합권, LNF도 100원, 200원 정도 오르는 강보합권 정도입니다. 그리고 첨보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 0.3%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네요. 이 2차전지 소재주들 점검해드렸고요. 다음은 게임주 넘어가겠습니다. 펄어비스는 약보합권,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는 1%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위메이드 0.5% 상승하면서 이 톱10 가운데서 게임주들 희비가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오늘 장에서는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습니다. 1,169개 종목 하락하고 있고요. 상승 종목으로는 886개 종목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지수가 낙폭을 좀 만회를 해가면서 코스닥이 상승으로 전환됐다라는 점 확인되고요. 유가증권 시장도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0.19%만 밀리니까 약 3포인트 정도만 만회를 해주면 상승 전환할 것 같은데 그 힘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될지 개장한 지 10분 정도밖에 안 돼서요. 이렇게 지수는 줄다리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 잡아보자면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서울리거가 동시효과 때보다 더 강하네요. 바로 상한가 들어갑니다. 디오 인수에 대한 기대감 온전히 받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서울리거입니다.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 가운데서 상한가 잔량이 350만 주 정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에 시총 사이즈가 500억 미만의 종목이어서 작은 금액만 들어가도 좀 들썩입니다. 현재 상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오도 체크하겠습니다. 디오 현재 주가는 마이너스권이네요. 디오는 상승권 출발했다가 현재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서울리거가 이 디오 인수의 효과를 온전히 좀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으로는 더구전자 같은 경우도 동시효과 구간 때 말씀드렸던 전기차용 직류 전원장치 개발 호재 안고 오늘장 급등하고 있고 그룹핑이 되는 키워드는 원전입니다. 오늘 장에서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금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부 매체 단독 보도인데요. 지금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원전 앞서서 200억 달러 수출을 했었는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우리나라 쪽으로 계속해서 러브콜을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보내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추가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서전 기전이 17% 정도의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보성파워텍이 신고가가 나오네요. 보성파워텍 오늘장 8%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곡물가는 간밤에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효성 OMB라든지 농우바이오 쪽으로 이 곡물 그리고 원전 키워드 다시금 부각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확인됩니다. 5G가 새롭게 합류하네요. 5G 에이스테커라든지 서진 시스템 이쪽으로 오늘 5% 안팎의 상승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LCC 쪽 저가 항공사 TA 진에어 이쪽으로도 상승세 뚜렷하게 나타나서요. 두 분의 의견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어떤 쪽부터 보고 계세요? 네, 오늘 저는 금융주 좀 보고 있습니다. 은행주, 손보주 같이 좀 보고 있는데요. 역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미국에서 좀 강하게 상승하면서 오늘 우리나라 은행주, 손해보험주 모두 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금융지주가 지금 1.4% 오르고 있고요. 신한지주가 지금 1%, KB금융이 지금 한 1.8%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도 지금 한 1.6%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손해보험주가 오늘 제일 강한 종목은 현대해상인데요. 현대해상 오늘 52주 신고가 썼습니다. 오늘 지금 2%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하고 있고 메리츠화재도 오늘 하락하고 있는데 유독 현대해상만 강합니다. 오늘 삼성화재도 좀 하락하고 있고요. 지금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저는 좀 접근해봐도 되지 않느냐. 저는 금리 인상 사이클 모멘텀이 있으니까 지금 주가도 많이 하락해서 오히려 지금 사서 뭐 분기 배당 할지 이번에 안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중간 배당 정도는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면은 지금 정도 사서 뭐 배당 안 받더라도 그 전에 뭐 차익 실현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은행 보험주 오늘장 비교적 강하는데요. 이쪽 먼저 봐주시네요. 김영일 전문가님은 어떤 쪽 보세요? 네, 저는 계속해서 이제 원전을 보고 있는데 이제 말씀 주셨듯이 원전에 대해서 수출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온 상태잖아요. 결국에 이제 기술 지원이 꾸준하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 계속해서 꾸준한 이런 어떤 이 캐시카우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동시에 이 수출길이 계속해서 이제 열릴 수 있는 이런 어떤 이제 긍정적인 이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확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동시에 이제 지금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이 정책주가 강하게 순환매가 나오고 정책주가 좀 상승을 이끌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전은 지금 이제 계속해서 대장주가 바뀌고 있는 상태죠. 뭐 보성파워텍, 뭐 한신기계, 뭐 그다음에 뭐 일진파워 이런 식으로 대장주가 바뀌고 있는 상태인데 순차적으로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이제 좀 상승이 나오지가 않을까. 이 정책에 이제 가장 이제 강세를 띠고 있는 그런 이제 섹터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시장과 무관하게 이제 좀 순차적으로 이제 좀 순환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원전 관련된 종목 봐주셨고요. 그리고 최현주 전문가님은 여행이나 항공 섹터 좀 조정받을 때 사보자 이런 시각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유가 때문인지 오늘 항공 섹터 쪽이 좀 눈에 띕니다. TA항공,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이쪽으로 한 3에서 4% 정도의 상승들이 나타나는데요. 항공주들의 오늘의 강세는 어디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혹시 국제유가 급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바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뭐 TA항공이 오늘 7%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 TA항공 배당락이 아니라 권리락이었죠? 권리락도 지금 뭐죠? 저기 유상증자. 예, 오늘 유상증자가 지금 권리락이어가지고 오늘 주가 하향했어. 오늘 좀 했고 오늘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좀 보면은 제주항공도 오늘 강보합. 지금 대한항공도 지금 한 1.2% 정도 상승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항공주는 계속적으로 좀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국제유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을 쳤다고 보면은 항공주 계속적으로 좀 관심 둬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여행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여행주도 지금 괜찮습니다. 오늘 여행주들도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한 강보합 지금 모두 투어도 지금 한 강보합인데 역시 여행주들도 뭐 유가의 하락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여행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상당히 지금 예약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년 4분기 대비 지금 1분기에 지금 큰 폭으로 여행 예약 숫자가 지금 많이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제 실적이 바로 잡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하락 쪽 보겠습니다. 건설 섹터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확실히 HDC 현대산업개발이 업종 내에서는 좀 천덕꾸러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서 광주 사고가 있었고요. 이에 가장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다 라는 멘트가 나왔습니다. 어제 HDC 현대산업개발 11% 하락하면서 그동안에 반등했던 이 반등분을 다시 한 번 또 반납을 하면서 이 사고 발생 이후에 직전 저점 부근까지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추가적으로 5%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그동안에는 이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또 건설 건자재가 뽑히면서 공급에 부동산 공급과 재건축 완화와 이런 기대감이 있었다면은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지고 건설 섹터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지 이미 발생한 재료가 계속 재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될지 김영일 전문가님 시각 어떠세요? 네, 현재 이제 뭐 HDC 현대산업개발은 이제 어제 조정이 나왔었지만 이제 그 외에 다른 이제 건설 관련주들을 좀 이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당장 이제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화공영을 말씀을 드리면 이화공영은 오늘 이제 12% 정도 순식간에 아침에 이제 치고 올라갔었다가 지금은 이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은 어느 정도 이 정책적인 이슈로 이제 그동안에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었지만 지금 현재 시장이 또 워낙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앞두고 있잖아요.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순환매를 한 차례 마치고 이제는 슬슬 좀 차익 실현 구간이 이제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정책주들에 대해서는 이제 꾸준하게 좀 빠르게 순환매가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처럼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이제 좀 차익 실현을 챙겨놓고 그 다음에 좀 그 다음 섹터로 또 다음 이제 수익을 볼 준비를 해야 되는 어느 정도 좀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장이다라고는 판단이 되고 지금 뭐 현재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좀 관심을 끈다라기보다는 이제 1차적인 순환매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이런 장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엔 또 정책주들이 다시 한번 순환이 될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완전히 관심을 끈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 구간이 좀 마무리가 됐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좀 접근을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인수합병 이슈도 풍성합니다. 현재 진행형인 것과 이제 현재 완료가 된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디오가 이제 새로운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디오의 주가는 오늘은 다소 좀 주춤한 상황이고요. 서울리거라는 이 인수전에서 수혜주가 떠오르면서 오늘장에 상승세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수합병 관련돼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SM그룹인데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보도가 나올 때마다 CJ가 이제 인수를 위해서 자금을 다 마련했다라는 소식도 나오다가 또 어떤 날은 카카오가 새 주인이 될 거다. 이렇게 어떤 보도가 나오고 어떤 예측이 나오든 간에 SM이 그만큼 인기가 있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현재 SM CNC 8%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SM 라이프 디자인도 동반해서 5%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SM도 함께 보시죠. 이 종목도 이 종목은 오늘 장 초반에 1% 정도 오르다가 약간은 좀 꺾여 있는데 그동안의 흐름이 워낙에 좀 좋았었죠. 이런 인수합병 이슈가 나올 때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디오의 케이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SM의 케이스 각각의 투자 전략 세워주세요. 최현주 전문가님. 네, SM부터 먼저 보면은 뭐 지금 카카오가 인수하느냐, 뭐 CJ가 인수하느냐, 기존에는 CJ가 인수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카카오가 뭐 인수를 거의 뭐 또 하는 것처럼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양측에서는 일단 지금 부인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역시 SM은 뭐 리오프닝 관련주 이쪽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서울리거가 이제 디오를 인수한다. 서울리거 이제 컨소시엄이 디오를 인수한다고 했는데 저는 과연 인수가 될까 하는 좀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리거 자체적으로 뭐 재무가 그렇게 썩 좋은 회사는 아니고 디오가 그런 것 때문에 오늘 강하게 상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인수자이면서도 오늘 약 4% 가까이 3% 중반대 하락하고 있는 게 그런 모습이 아닐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거는 인수가 끝까지 끝나봐야지 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디오 자체적으로 보면 펀더멘탈은 상당히 괜찮죠. 디오 자체적으로만 보면 괜찮은데 서울리가가 오히려 더 재무 구조가 안 좋은 게
오히려 약점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이거 인수합병에 의해서 뭐 이거에 따라서 매매를 하기보다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곡물 관련된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곡물 쪽은 여전히 상승하는 모습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효성 OMB, 농우바이오 이런 곡물, 비료, 사료 나란히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좀 윗꼬리가 달리는 종목군들도 있고요. 종목별로 시세는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남해화학이나 한일사료 쪽은 플러스권인데 경농이나 조비 쪽은 또 하락으로 전환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서 음식료 관련된 종목까지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앞에서 50일 신고가 종목이 4개밖에 안 되는데요. 다 내놓으라 할 보성파워텍이라든지 이렇게 이슈 있는 종목인데 그 틈새에서 SPC 3립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포켓몬빵 이 과거에 한때 인기를 얻었던 이 포켓몬빵의 이 인기가 재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SPC 3립이 신고가입니다. 4거래를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과연 완제품 만드는 업체들은 원재료 가격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판가는 인상이 힘들 텐데요. 이럴 땐 또 피해주가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김영일 전문가님이 좀 봐주세요. 네, 일단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런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이 곡물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또 이제 추가적으로 나온 이슈가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이 6월까지는 밀 수출을 이제 조금 중단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곡물 관련주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SPC 3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장과 무관하게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지금 이제 포켓몬빵이 굉장히 조금 이제 화제가 되면서 이제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가장 이제 핫한 이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때문에 이제 이 SPC 3립 같은 경우는 완전히 좀 개별적인 이슈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외에 뭐 곡물 관련주들이나 그 다음에 뭐 식음료 관련주들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기에는 약간 이제 제한될 만한 그런 이제 환경에 놓여져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뭐 곡물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뭐 효성 OMB를 포함을 해서 오늘 오전에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나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온 선에서 그쳤거든요.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이제 뭐 신규적인 접근을 한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확실하게 이제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 곡물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온다거나 혹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슈를 받는다거나 했을 때 그때 이제 접근을 해야지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차익 실현 구간에 이제 들어섰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하기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체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급등까지는 아니지만은 양쪽 지수가 마이너스권을 기록하는 가운데 5G는 오르는 종목이 좀 더 많은데요. 이렇다 할 뉴스는 아직까지 좀 나온 것 같지는 않고 5G 쪽에서 서진 시스템에 대해서 오늘 유진투자증권이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했다. 그래서 올해도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내용의 긍정적인 레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진 시스템 현재는 4% 정도 오르고요. 코이버 또한 2% 정도 오르고 KMW, 솔리드, 이노와이어리스 이쪽으로 나란히 상승세 타고 있습니다. 에이스테크도 보겠습니다. 현재 에이트스테크 주가 4% 정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뭐 뚜렷하게 뉴스가 있는 건지 5G 이제 기업 속에서 잊혀져서 6G 얘기도 이제 속속 좀 나오긴 하던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현주 전문가님. 네, 오늘 서진 시스템이 제일 강한데요. 한 3.7% 상승하고 있고 이노와이어리스가 지금 강보합, HFR이 지금 역시 보합권입니다. 그 다음에 KMW도 지금 한 1.5%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역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5G 같은 경우에는 역시 코로나 관련해서는 작업을 많이 못하니까 뭐 그동안에 좀 이제 부진했다고 보고 이제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되면은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작업이 늘어나고 그러면은 매출이 늘어나고 실적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전체 넓게 보면은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5G 그동안에 많이 하락을 했는데 저는 지금 상황이 여기서 추세의 상승이라기보다는 역시 기술적 반등 그런 일시적인 거에 의해서 올라간다고 좀 보고 있고요. 저는 5G 관련주는 조금 그다지 그렇게 크게 개인적으로는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접근하실 부분은 역시 트레이딩 바이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보면은 빠질 때 사고 오르면 팔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5G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과연 이것이 바닥일까요? 김영우 전문가님, 오늘 1% 정도 LG 에너지 솔루션 오르는데 흐름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계속해서 또 어제 뭐 공매도 이슈까지 이제 나오면서 이제 하락이 조금 이제 과도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태죠. 다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런 이 시장의 하락을 이제 반영할 만한 그런 이제 구간들을 충분히 많이 이제 프라이싱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뭐 계속해서 이번 주에 인터배터리 이제 이슈가 있죠. 인터배터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제 2차 전지 이제 행사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뭐 어느 정도 이 전고체 전지에 대해서 이제 선보일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뭐 충분히 많이 빠진 구간이 아닌가라고 이제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현재 시장 상태도 어느 정도 영향을 같이 받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만큼 좀 저점을 확보를 해주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죠. 때문에 일단 오늘은 이제 35만 5천 원에서 저점을 확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확보를 해주고 좀 지지를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좀 주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좀 좁은 범위의 종목군이긴 하지만 의류 OEM 보겠습니다. 한세실업과 영업무역 현재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어제 또 한 증권사에서 리오프닝 수혜주라면서 목표가 상향 조정 레포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영업무역이 현재는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시세는 한세실업이 더 강합니다. 한세실업 7% 이상의 상승세 타고 있습니다. 뉴스가 나왔다기보다는 사실 이 의류 OEM 관련된 종목군들이 원달러 환율의 대표적인 수혜주여서 요즘 원달러 환율 많이 올랐죠. 어제는 1,240원대 초반까지 가 있던데요. 의류 OEM 어떻게 보세요? 최원주 전문가님? 뭐 앵커님께서 워낙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 당연히 뭐 원달러 환율 수혜주기 때문에 오르는 건데, 근데 펀더멘탈적으로 영업무역이나 한세실업 아주 괜찮아요. 뭐 영업이익률도 다 10% 이상 넘어가고 뭐 15%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FNF가 이제 중국 쪽에 바로 타격을 입어서 어제 급락을 했는데, 영업무역이나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권이 이제 주로 이제 OEM이기 때문에 타격을 믿지 않는 모습. 그리고 뭐 당연히 그렇다고 보니까 원달러 환율 수혜주로 이제 뭐 묶일 수가 있는데, 펀더멘탈적으로 하셔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저는 OEM 쪽 이쪽 영업무역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조금 더 저는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뭐 미국의 경기가 뭐 바로 침체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계속적으로 뭐 주문 수주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긍정적인 입장 유지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